안녕하세요. 인문학 강달리 청년연구원 양경석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이제 바로 중국의 청해성입니다. 청해성 하면은 조금 다들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청해성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가깝지 않고 우리가 주로 아는 중국의 그런 동쪽에 위치해 있지 않고 이제 북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는 하는데 청해성은 이제 중국의 시장 자치구라는 곳과 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동일한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주로 들어본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 티베트인들은 이제 티베트 전역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국인 인도, 네팔, 파키스탄, 부탄은 물론 그 당나라 시기 장안까지도 정복했었죠. 그래서 이 청해성은 이제 아주 먼 과거에는 이제 강족이나 흉노족과 이제 관계가 있었으며 13세기부터는 이제 몽골이 침입하면서 이 지역에 이제 기반을 두었고 이제 원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티베트인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였죠. 역사적으로 이 지역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티베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은 중국 지금 영토의 전체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그 땅에는 지하 자원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막 독립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중국 정부가 얼마나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 정부는 이제 소수민족에 대해서 이런 유화 정책을 펼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한족들을 많이 이주시키고 하면서 조금 동화 정책을 피고 있죠.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가봤을 때는 한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다른 중국 지역과 별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은 시간상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조금 재밌게 좀 여행 얘기 쪽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청해성의 성도인 시닝을 기점으로 해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이 시닝이라는 지역은 청해성의 중심 도시이지만은 그 중간에 위치해 있지 않고 굉장히 청해성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숙성과 이렇게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갈 때 중국 친구들도 그렇고 보통 7박 8일에서 9박 10일로 이렇게 감숙성, 청해성 이렇게 같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왜 시닝일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닝은 옛날에 이민족의 빈번한 침입이 있었던 곳이어서 굉장히 살기가 조금 힘들고 편안한 날이 거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역을 본격적으로 개척한 한무제 때 이제 흉노족과의 이제 전쟁 이후로 시핑으로 불리다가 이제 북송 때 되어서야 이제 시닝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닝은 조금 번역을 해보면은 한국말로 선역, 서쪽 서자와 이제 안녕하다, 평안하다의 그 용자를 써서 서쪽이 편안하다는 뜻으로 불리고 있죠. 그만큼 이 지역이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원을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지고 이제 변방 지역은 동이 남이 하면서 이제 오랑캐 이렇게 조금 막 생각을 하기는 했었죠. 북송대 이제 신이라고 지으면서 조금 서쪽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평균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름 기온이 그렇게 좀 높아서 덥지는 않습니다. 평균 18도 정도로 됐는데요. 그래서 조금 중국 사람들은 이 지역을 하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름에 또 굉장히 많이 여행을 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에 또 가을이 되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2000m 가기에는 저도 맨 처음 갈 때는 두려웠었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운남성을 가면서 이제 그 3000m, 4000m 하면서 근육이 조금 다쳐졌기 때문에 2000m 올라갈 때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운남성에서 이 근육을 한번 기르신 다음에
감수성에 청해성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네 껌이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닝에 도착해서 우리가 먼저 가볼 곳은 이제 타월스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서 6대 사원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대부터 해서 이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티베트 불교의 성지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체투지라고 해서 땅에다가 몸을 던져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화를 모르고 보면은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싶은데 그 속에서는 이제 불교의 뜻에서는 이제 온몸을 던져서 부처님께 절을 해서 나를 맡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그쪽에 가서 사진도 찍고 티베트인들의 그런 문화와 불교 문화의 그런 유래 등을 조금 공부하고 느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닝이라는 지역 자체가 중국에서는 1선 도시, 2선 도시 이렇게 상해, 북경 등 여러 가지 지역이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이것만 발달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닝에 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제가 봤던 그 영상에서는 막 버스에서 담배도 피우고 했었는데 지금 10년이 밖에 안 지났는데 엄청나게 많이 변해 있고 사람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건물들이 있고 뒤에는 이제 엄청난 산들 저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경관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에 도착해서 보통 차를 빌리곤 합니다. 차를 대여하는데 이제 빵차라고 해가지고 차 대여 기사님을 이렇게 고용해서 하루 1박 2일 노는 데는 한 5만 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기사님을 고용해서 친구 그 기사님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 제가 갔던 곳은 바로 라지산이라는 곳입니다. 라지산 하면 중국에서 이 라지를 하면 좀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한자는 아니고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라지산은 이제 해발 고도가 3,800m로 그 꼭대기에는 정상에는 이제 또 티베트 불교 사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소원도 비시고 또 설산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올라가는 길 자체가 눈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기는 합니다만은 다음 떠날 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 산을 지나가야겠죠. 이제 산에 내려오면은 저희가 이제 차로 2시간을 달려나가면 바로 유명한 청해호가 있습니다. 이 청해호는 동북부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내륙호입니다. 이제 북쪽에 대통산, 동쪽에 일월산, 남쪽에 청해남산, 서쪽에 상피산 이 사이에 단층 구간이 함몰되면서 이제 형성된 호수인데 이 네 곳 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고도가 5,000m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넓이도 굉장히 넓겠죠. 그래서 이 청해 호수도 이제 그 길이를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무려 약 한 넓이가 한 4,500제곱킬로미터로서 서울 면적의 7배입니다. 호수가 서울 면적이 7배면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왜 청해호의 그 해자가 바다 해자인데 왜 사람들이 그 바다 해자를 붙였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이 호수가 마치 바다처럼 물이 짭니다. 물에 조금 맛을 보면은 굉장히 짜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200만 년 전만 해도 이 호수가 이제 황하로 유입되면서 담수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물길이 막히면서 이제 청해호는 폐쇄호가 되었고 이제 유출될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보다 이제 증발되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염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 지금의 염호가 되었죠. 또한 중국 내륙 사람들은 바다를 평소에 구경을 못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바다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키워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로 저도 이제 2시간 이상 달리면서도 이 호수가 끝나지 않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호수 주변에는 그 사막도 있고 또 뒤편에는 초원이 있어서 양떼들이 길 위를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또 중국의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좀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 곳은 이제 차카요모라는 곳입니다. 이제 차카요모는 중국에서 천상의 거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곳은 이제 소금 호수로 되어 있는데요. 연모에 들어가기 전부터 소금산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산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칠hen산맥과 쿤룬산맥 사이에 위치하여서 이제 호수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주변의 만년설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카요모의 역사를 제가 표지판을 봤었는데, 이게 중국어로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실제 염전으로 쓰였고, 이 생산된 소금을 이제 철길을 따라 호수 바깥으로 운행을 하였죠. 그래서 소금의 양이 이제 14억 인구가 70년, 8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이라고 하니 그 자원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이 철길은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 이제 곳곳에 이제 소금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또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팔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 와서 웨딩 사진을 촬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온통 하얗다 보니까 흰색 옷보다는 이제 빨간색 옷이나 노란색 옷이나 좀 색상이 띄는 옷들을 입고 가면은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판 우연히 여러분들도 꼭 가셔서 좋은 추억을 쌓았으면 합니다. 영상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여행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달빛 부서지는 그 아름다운 청하에 오는 지금의 관광 장소로도 자리 잡고 있지만은, 아까 앞에서 역사를 말씀드렸듯이 예로부터 여기는 전쟁의 땅이었고, 서쪽의 유목민족과 동쪽의 농경민족이 피가 함께 묻어있는 청해성입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해서 풍경도 보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은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과거를 함께 살펴본다면은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갈 수 있는 기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